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붓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독송하는 많은 경전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반야경, 또 화엄경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반야경과 그리고 화엄경을 주로 유통시켰던 지역인 고대 호탄, 우정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크가 돼서 고대 교역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 많은 고대 국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곳은 바로 우정국, 고대에는 우정국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고 지금은 호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호탄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북쪽으로 두고, 그리고 남쪽에는 바로 옥이 난다고 하는 그 골륜 산맥을 끼고 있는 그 사이에 고대 오아시스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동네이기도 해요. 이곳의 특징은 실크로드 고대 국가 가운데 아주 제일 유일하게 국가가 건립되면서 동시에 불교가 유입된 그런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쇼카 왕,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죠. 아쇼카 왕의 아들인 쿠날라 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호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쇼카 왕,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불법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또 불교를 흥성시킨 그런 왕으로, 전륜 성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에게는 쿠날라 태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일찍 여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쇼카 왕은 이 첫 번째 부인인 쿠날라 태자의 친모를 잃고 굉장히 젊디 젊은 여자를 다시 처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의 나이가 바로 여기 쿠날라 태자와 나이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자, 아쇼카 왕의 생김새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굉장한 전륜 성왕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딱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저예요. 자, 어떤 부분이 저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벗겨내면 까매요. 네, 피부가 좀 까맣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뵙고 이쁘게 보이려고 구두도 높은 거 신었어요. 제가 내려가 볼까요? 구두 벗고?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갑자기 쓱 내려가죠? 너무 확 내려가죠? 자, 너무 흉하니까 다시 신겠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부가 검고 또 키가 작은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자, 제 옆모습 한번 보세요. 자, 코가 낮아요, 높아요? 바로 이 모습,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모습이 아쇼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쇼카 왕한테 아쇼카 왕 아버지를 닮지 않은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지 히말라야에서 흰 눈을 먹고 산다는 전설의 새의 이름이 바로 쿠날라라는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태자, 왕자 역시 반짝반짝 너무나도 밝은 그런 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태자였는데 계모가 저같이 생긴 이런 외모의 남편을 보다가 태자를 보면 항상 옆에서 꼬셔요. 네, 옆에서 계속 나랑 한번 사귀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사귀자고 추파를 던져요. 그런데 태자 입장에서는 감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인데 하고 거부를 합니다. 아주 점잖게 거부를 해요. 그런데 거부당한 이 젊은 계모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 이야기가 혹시나 남편인 아쇼카 왕 귀에 들어갈까봐 항상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안 되겠어. 이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매일 밤마다 속삭여요. 아들이 어떻게 했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쇼카 왕은 처음에는 내 아들이 설마 했는데 역대로 왕들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특히 형제와 아들은 가족이 아니라 이건 적입니다.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쿠날라 태자에 대해서 내 아들이니 죽일 순 없고 바로 어디로 추방을 보내느냐? 서북 인도에 있는 탁실라라는 곳으로 추방 명령을 내려요. 추방을 하되 그 지역을 한번 잘 다스려 보길 하는 마음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쿠날라 태자는 이곳에 당도한 이후 어떤 선정을 베푸는 그런 정치가로서 그래서 많은 대신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인 아쇼카 왕 역시 인도 내부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으니 참 대견하네 하면서도 이미 계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겠어요? 얘가 혹시 여기서 이끌고 나를 왕위에서 내리진 않을까? 라는 고민에 휩싸여요. 그런 모습을 본 이 계모, 쿠날라 태자의 계모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서 왕명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태자의 두 눈을 뽑게 합니다. 왕명이니 태자의 두 눈을 뽑아라. 그래서 탁실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 쿠날라 태자의 두 눈을 잃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두 눈을 봉안한 이런 쿠날라 태자의 탑을 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탁실라에는 시르캅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 유적의 맨 끝자락 언덕에 쿠날라 태자 탑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 쿠날라 태자 탑을 봐주지 않아요. 너무 안쪽에 있는 데다가 너무 이제 기본 유적지, 유적물들과는 멀다 보니까 이곳을 잘 봐주지 않는데 혼자 이렇게 외롭게 서 있으면서 언덕 위에서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평온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쿠날라 태자가 두 눈을 잃고도 아버지에게 감히 덤비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쿠날라 태자는 많은 대신들과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역시 아쇼카 왕이 다시 두 눈을 뽑았는데도 나한테 덤비지 않네? 비록 위조 문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화가 나서 나에게 덤빌 수도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 이게 더 무서운 놈이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가. 이 나라에서 추방. 완전히 추방 명령을 내려요. 당신의 영역 안에 있는 지역으로의 추방이 아니라 완전히 아웃됩니다. 그때 쿠날라 태자의 이 인간 됨됨이를 알고 있던 많은 대신들이 나도 갈래. 나는 이 상태에서 못 살아. 그리고 쿠날라 태자 너무나도 흠모해. 너무나도 훌륭한 이런 태자의 뒤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만 따라가? 아니야. 가족들에게 짐 싸! 하고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민자들이 이 쿠날라 태자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바로 호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탄, 우정국이라고 하는 이 고대 국가가 건국할 당시의 전설이 총 3군데의 문헌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 3군데의 문헌에서 모두 이 쿠날라 태자와 이야기와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적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탄은 실제는 지금 현재도 부유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도시예요. 네. 위쪽, 저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황토빛이죠. 네, 황토빛이에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쪽 위로 사막인데 여기에는 물도 흘러. 그리고 도시 가운데로 또 물도 흘러요. 이 물은 바로 곤륜산에서 흘러나오는 백옥감입니다. 곤륜산이 해발 5,000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년설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여름에는 물이 녹아서 이렇게 백옥강 또 흑옥강으로 강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에서는 이처럼 이렇게 옥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금하는 거 보셨죠? 그 금 채취하는 거. 그 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돌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그리고 돌을 깎아내 보면 그 안에 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곤륜산을 이제 장비를 동원을 해서 파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백옥강이나 흑옥강에서 옥을 채취를 하는데 이 주변에는 이렇게 옥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바위부터 시작해서 다 가공이 된 그런 옥을 팔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호탄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 황실에 납품하는 옥을 바로 이 호탄이 담당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건국과 동시에 그리고 훨씬 그 이전부터 바로 이 호탄은 옥의 생산지. 그러면 불교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불교 하면은 석굴에서 수행을 하는 인도의 어떤 석굴 문화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곤륜산에 석굴을 뚫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곤륜산을 해치지 않는 범주의 어떤 사원 형태가 바로 이곳에서는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사진 속에서 보셨던 황토빛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사막 안에는 남아 있는 게 진짜 모래밖에는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다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곳인데, 바로 이 사막 안쪽에 니아 유적지라고 하는 유적지에 먼저 들어가 볼 거예요. 이 니아 유적지에 들어가면은 모래밖에 없는데 아주 간간히 이처럼 과거에 고대에 이 니아라고 하는 동네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흔적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았던 가옥의 형태가 나머지 부분은 다 없어지고 건조한 기후 그리고 강렬한 햇볕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그 당시에도 썼고, 지금 현재 그래서 남아있는 이 목조, 골자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는 가도 끝이 없이 모래밖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는 딱 하나, 바로 불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불탑인데요. 자, 불탑의 형태가 저게 불탑이야? 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주변을 보시면은 끝없이 펼쳐진 그런 모래 사막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단 요 항구만 남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벽돌 형태와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했던 그런 진흙을 발라서 벽돌을 쌓고 또 쌓은 그런 형태,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면 아랫부분 기단부라고 하죠. 부처님의 불탑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단을 세웁니다. 근데 그 기단의 형태가 네모난 형태, 반형의 기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복발부,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없어졌죠. 없어지고 남은 부분만 봤을 때에는 탁실라 그리고 간다라라고 하는 우리가 지나왔던 쿠날라 테자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바로 그 탁실라 지역에서 맨 처음 시작된 그런 불탑의 형태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사막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불탑 항구밖에 없다. 그러면 불탑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결국은 여기가 뭐다? 사원지였던 거죠. 사원지였는데 바로 이곳에 사원지를 마련을 하고 그 주변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막 중에서도 그냥 조금 살만한 그런 사막에다가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원도 마련을 한 건가? 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이 고대 호탄, 우정국이라는 곳에서는 불교가 국가 건립과 동시에 공인이 됐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교가 성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민족,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 대대로 우리가 믿는 그런 종교예요. 아무런 데다 그냥 덩그러니 사원을 놓을 순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자, 사막은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겉은 삐쩍 말라 있는데 그 안에는 물길이 계속 이쪽으로 흘렀다가 저쪽으로 흘렀다가 세월이 가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 니아라는 곳에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 푸른 그런 식물도 볼 수가 있죠.
주변은 다 말랐지만 이렇게 푸르른 식물이 남아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아직은 물길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니아이면서,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큰 강물이 흘렀던 그런 곳이고, 그 강을 통해서 배로 이동해서 여기가 바로 선착장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강을 통해서 문물이 들어오고 어떤 물건들이 다 이곳에 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사막 같지 않은 그런 하나의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길이 흐르는 곳, 일단은 이 주변 바깥 부분을 나가면은 다 사막이겠죠. 그러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물길이 흐르는 그 근방에 사원을 안치했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자, 보시면 방금 보신 선착장 주변에 장원이 남아 있습니다.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 농장. 그런데 이런 사막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물론 과일 풍부할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항상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중국 황실에서 옥을 사갖고 가서 금도 들어오고 은도 들어오고 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부를 불교 교단에 희사를 합니다. 자, 이 장원에는요, 또 이렇게 포도를 보관했던 항아리도 지금 현재 있어요. 땅 깊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아리 안에 포도를 넣어두고 저장 창고로 썼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와인 창고의 역할을 했던 그런 마을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마을 한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런데 그 중앙에 무엇이 앉혀져 있었느냐? 바로 사원이 앉혀져 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 지금은 사막화됐지만 일단 그 당시에 어느 만큼 불교가 성행을 했는지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성행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일반 대중들.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땅과 자신의 먹을거리를 희생하면서 바로 이렇게 사원을 짓는, 그리고 여기에 공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호탄 민족의 그런 그 불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셨던 것은 사막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랬어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왁 사원지라고 하는 또 다른 사원지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조금 전에 보셨던 니아보다는 조금은 사막화가 덜 된 곳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라왁 사원지가 접근도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맨 처음 발견됐을 때에는 영국의 탐험대가 이곳을 발견을 하고 여기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유적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불탑의 형식 역시 보시면 니아의 불탑과 같이, 자, 아래에 기단부가 있죠. 그리고 탁실라, 그리고 인도의 불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불탑은 불탑 기단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올라가면 혼나요. 올라가면 무지 혼나요. 그런데 인도든 이곳 간다라
서북인도 탁실라 또 이곳에서는 어떤 불탑이냐? 기단부로 올라갑니다. 계단이에요. 이것이 사방에 계단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 최대한 가까이 가서 우리 탑돌이 알죠? 네, 탑돌이 하듯이 그 기단 위에서 부처님 복발 주변을 돌게 돼요. 지금 현재는 발굴된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은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발굴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요, 발굴했을 당시에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발굴하고 보니까 중앙에 불탑이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복원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회랑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있었어요. 그 담벼락 안에 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봐야 할 만한 것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 봐야 할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복발부 주변으로 탑돌이를 하는 그런 그 불탑의 형식, 또 이 회랑을 주변으로 해서 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 수 있어요. 이 회랑을 주변으로 해서. 회랑 안에서 탑을 보면서 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랑은 왜 만들어졌을까? 일단은 북쪽에 사막을 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으로부터 이 불탑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 회랑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이 막 써져 있죠. 첫 번째 회랑, 아까 보셨던 회랑 이렇게 지붕까지 덮어놨는데 이 사이를 지금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복도예요. 그런데 맨 안쪽의 벽에 그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돼 있고 숫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보살상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을 갈망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신앙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는데 그 1900년대에 발견했을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보시면 벽이 안 보여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벽에 이렇게 많은 불보살상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쿠날라 태자 이야기하면서 탁실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부처님 모습, 불상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민족이 이동하면서 또 종교도 함께 이동을 하고 거기에 불교의 문화도 함께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대중의 어떤 신앙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사막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사원을 안치하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그리고 불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서쪽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동쪽으로 가는 전법승들을 보면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동쪽의 옆 동네는 어땠을까 보면은 바로 이 누란이라는 지역을 가볼 수가 있는데, 누란은 호탄이 지금까지도 부유한 동네인 것에 비해서 누란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운한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서쪽에서부터 이 남쪽 길, 사막의 남쪽 길을 따라오는 거에 동쪽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도낭에 도착하면은 관문을 다 통과한다라고 하지만 그 관문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
모든 길이 통하는 곳이 바로 누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란은 조금 일찍 멸망을 했던 고대 국가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역시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자, 누란에 들어가 보면은요, 고성이에요. 누란의 왕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대로 왕성 안에다가 사원을 짓는 예는 많지 않아요. 왕성 바깥쪽에 지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 누란의 경우에는요, 지금은 사막화돼서 이렇게 황폐해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땅이 넓고 그리고 물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왕성 안에, 그것도 왕성 한가운데 무엇을 짓느냐? 바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불탑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 미야 그리고 라왁사원지에서도 다른 주변의 모든 건축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딱 한 개만 남아 있었죠. 뭐죠? 불탑이요. 그런데 누란 왕성에는 더 많은 건물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 사는 건물, 관공서, 뭐 가옥 등등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남은 건물 형태는 불탑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불탑, 이렇게 우뚝 솟은 불탑을 왕성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의 높이로 남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누란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동네인 호탄에서는 신심을 갖고 건국과 동시에 불교가 계속 가는 그런 동네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사원지 중에 불탑이 저렇게 남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누란의 경우에는 짧은 존속 기간 속에서 그리고 흉노, 한족, 또 후에는 티벳까지 여기를 넘나들면서 전쟁을 벌였던 이 국가에서 지금 오로지 남은 것이 불탑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고단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숭상하겠다, 받들겠다라는 그러한 신심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심과 불법을 오롯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리면서 쌓은 그런 불탑이기 때문에 그 원을 지키고자 이 불탑이 오롯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란에 지금 그 불탑 주변에는 표지판 한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표지판 하나만 이것이 불탑이구나, 유적지에 대한 설명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란,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가 보실 미란, 이런 곳에 불탑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경이로움이 아마도 우리 불교 신자들께서는 더 깊이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누란을 보셨다면 이제 미란, 조금 더 또 옆 동네 가볼게요. 아주 조금만 가면 돼요. 한 차 타고 2시간 이동하면은 미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미란은 남아있는 유적지가 누란과 같이 고성만 남아 있어요. 그 당시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민가도 있고 왕성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역시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이 동네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동네인 게 지금 완전히 허벌판이죠.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이게 고성이야? 라고 하실 텐데 이 주변에 지금 다 둘러쳐놨어요. 여기 고성입니다 하고 둘러쳐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불탑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하죠. 그런데 이 고성이 왜 이렇게까지 황폐해졌을까? 보시면은요, 미란 불탑인데 그 긴 세월 동안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불탑에 지금 이만큼이 모래로 뒤덮인 거예요. 밤에 모래바람이 어느 정도냐면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밤에는 차가 흔들릴 정도로 모래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요. 바로 이런 곳에 불탑만 덩그러니 서 있으면서 혼자 그 모래바람을 다 맞으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래가 어느 만큼 쌓였냐? 적어도 지금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 모래를 다 껴안으면서 이 지금까지 남았다는 것은 아까 누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 불탑을 조성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믿음, 또 원을 세우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서 넣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랑 고성 안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 외에도 몇 기의 그런 그 불탑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간 그런 불탑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 보시면 남아있는 건 불탑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계속 불탑만 보시니까 나도 이제 나가서 불탑만 지을까? 불탑만 조성할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또 다른 유적지가 바로 유일하게 미란 국가에서 사용을 했던 고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잠깐 딴 데로 나갔다 와 볼게요. 이 고성을 말씀드릴 때. 지금 쭉 사막의 남쪽 길을 따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쪽 길보다 더 남쪽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느냐? 바로 티베트. 여러분들 요새 이제 티베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티베트 민족이 이보다 조금 더 남쪽에 산맥을 넘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미랑 고성, 현재 보시는 이 고성의 역할은 왕이 이곳에 머무는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티베트 쪽이 7세기 무렵이 되면은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서북인도 쪽에 일부 그 민족들은 뭐라 그러냐, 다른 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티베트 쪽이 점령을 할 때에는 사자들이 뛰어서 이곳을 점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항상 이 7세기 무렵이 되면은 티벳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이곳의 성에 동시에 뭐를 설치하느냐? 봉화대를 설치해요. 그래서 망을 보고 있다가 티벳 쪽들이 멀리서 들어온다? 그러면 막 불을 올려요. 그래서 주변 아까 보셨던 누란, 호탄까지 알리는 그런 봉화대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란이라는 곳은 7세기에 바로 티벳의 점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을 점령하면서 티벳은 중국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이 주변국들로 눈을 돌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드디어 불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본격화된 그런 시기이면서, 대신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요, 사람들이 라마교 얘기를 해요.
근데 라마교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티벳에서는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도 불교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덧붙여서 티벳에서는 스승, 스승을 네 번째 사보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승을 사보로 넣으면서 이 특색을 야, 스승이 그러면 티베도르 뭐야? 라마래. 그래서 라마교라고 통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라마교가 아닌 티베트 불교로 정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해야 하고 티베트 불교라는 그런 그 이해를 조금 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티벳의 점령, 토번 점령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당나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곳을 점령을 하면서 비로소 티벳의 불교가 어떤 공인화되는 그런 그 배경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이 고성에 대해서는 복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불탑에 대한 복원이라든가 또 유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기에 머물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금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보신다면은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고대의 불교 유적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쭉 이 길을 지나오면서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신앙, 신심, 불심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환경도 어려웠고 또 주변 환경, 군사,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역경을 모두 딛고 이렇게 불법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데 애썼던 이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불탑처럼 허물어져서 불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어려움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발언을 하면서 또 불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러한 발언으로 똘똘 뭉친 그런 불탑을 보면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법을 보호하고 또 이 불법을 후세에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행동으로 또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만 이분들의 어떤 발언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